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플래닛랩스 실적이 방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 알파 등급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당동 엽차기님, 오보키 오파리님, 스테버웍스님, 바람의 나라 연 아시테루님 감사드리고 수킴 651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신 누룽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4일날 얘네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번 실적을 볼게요. 굉장히 깜짝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일단 보면요. 영업이익이 17.3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7.3밀리언 달러가 나온 게 얘네가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스라고 그래가지고 2022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크게는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30밀리언 달러까지 나왔고 크게 뭐 9.6밀리언 달러까지 영업 이익이 났었는데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 17.3밀리언 달러는 역대 최대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8.0밀리언 달러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프리 캐시 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뭐합니까? 자사주 매입하기도 하고 뭐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프리 캐시 플로우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 두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8자리 숫자에 계약을 했다. 8자리면 최소 1000만 달러예요. 1000만 달러가 자리가 8자리거든요. 그래서 최소 1000만 달러짜리 계약 유럽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여기에서는 독일에서는 7자리. 그러니까 이건 최소 100만 달러겠죠. 100만 달러짜리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 유럽에서 계약 이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에어 리소스 보드에서 인공위성 뭐 서비스 받는데 최우선 뭐 이렇게 뭔가 제공자 이런 걸로 좀 선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소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제공을 하는데 에어크래프트 디텍션 애널리틱 피드를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을 좀 감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1월 달에 펠리칸2가 하늘로 날아갔죠. 스페이스 X 그 팔콘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요 펠리칸2의 영상들이 고객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펠리칸2가 현재 플래닛랩스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 최상위 인공위성입니다. 가장 성능 좋은 거예요. 그 레졸루션이 35cm인가 그런데 어쨌든 요거 지금 매출도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226밀리언 달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 현금 캐시 런웨이가 한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하기로는 2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디서 어떻게 돈 버느냐 했더니 이제 지역별로 1순위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 1순위가 북미입니다. 그 다음이 중동,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일본, 그리고 마지막이 남미였다. 그리고 어느 섹터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니 이랬을 때 55%가 국방 쪽이에요. 그 다음에 25%가 정부 쪽이고 20%가 상업 분야였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고무적인 것은 백로그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14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527밀리언 달러가 앞으로 이제 얘네들 매출로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볼게요. 백로그가 527밀리언 달러 중에 이 75밀리언 달러 정도는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450밀리언 달러는 100% 들어온다. 이거 뭡니까?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줄여서 RPO라고 하는데 이 플래닛랩스가 고객한테 앞으로 받을 돈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미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451밀리언 달러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백로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한 6밀리언 달러 10%가 늘어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에서 1분기 1밀리언 달러 흑자가 나왔죠. 두 분기 연속 지금 세전 영업이익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도 16에서 8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까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 지금 그로스 프로핏이 한 39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이번 분기에 66밀리언 달러 벌었죠. 39밀리언 달러는 얘네들의 그로스 프로핏이 대략적으로 한 59% 정도 된다. 이 그로스 프로핏이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그 이유는 이 그로스 마진이 올라가려면요.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고 하는 판매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로스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세전 영업이익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저번 분기 플러스 2밀리언 달러, 이번 분기 플러스 1밀리언 달러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애뉴얼 레비뉴는 매년 21%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44밀리언 달러를 최종으로 벌었고요. 이 FY25, 그러니까 회계연도 2026년도에는 대략 한 260밀리언 달러 선에 벌 것 같다라고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잠깐 보고요. 그로스 마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로스 마진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유, 판매 단가 내리거나 매출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면 그로스 마진이 올라가더라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정년도에 이제 세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흑자 전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026년도 아웃룩을 줬습니다. 매출 이제 265에서 280밀리언 사이가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지금 얘네들이 244밀리언 달러를 벌었단 말이죠. 244밀리언 달러를 벌었으니까 대략 한 뭐 20밀리언 달러, 25밀리언 달러 증가를 할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애드저스트 에비타를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2밀리언 달러 마이너스로 얘네들이 가이던스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작년도의 세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밀리언 달러였어요. 마이너스 11밀리언 달러였는데 이번에 예상하는 중간값은 뭐 한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9.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세전 영업이익이 손실폭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간 그 재무제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요 슬라이드를 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번에 플러스 1.1밀리언 달러 세전 영업이익 흑자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국 이게 넷 로스는 이번 분기에 얼마가 나왔냐면요. 마이너스 12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1.1밀리언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12밀리언 달러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어드저스트 에비타에다가 요 항목들을 또 계산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뭐 이자가 있죠. 법인세가 있죠. 감가상각 비용이 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더니 순손실이 마이너스 12밀리언 달러였고, 요 순손실에는 비현금성 항목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고 나중에 다른 기업들 보실 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연간 120밀리언 달러를 순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넷 로스가 120밀리언 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저는 한 280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2년 정도의 런웨이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총 8분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런웨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다가 비현금 비용을 다 포함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 반대로 2년보다 짧아질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업이 뭐 설비 투자 비용, 예를 들어서 케이펙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캐시 런웨이가 짧아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 8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있죠. 아까 제가 영업이익이 17밀리언 달러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17밀리언 달러에서 설비 투자 비용만 빼면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회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 플로우 플러스 8밀리언 달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플래닛 랩스에서 운용 중인 인공위성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브와 슈퍼도브가 있고요. 스카이셋 있고, 이 펠리칸2가 이번에 가장 최신 인공위성이다. 그다음에 테네저 1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 지난 분기부터 지금 펠리칸 인공위성에서 영상 서비스 제공했더라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블랙스카이라는 티커가 BKSY죠. 이 기업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 블랙스카이의 가장 최상위 인공위성이 젠3입니다. 이번에 나온 건데 얘네들 해상도가 35cm예요. 펠리칸2는 3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방문 주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폐상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마다 같은 장소를 찍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펠리칸2는 중위도 지역에서 하루 최대 30회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교를 해보면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자주 촬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스카이는 하루 최대 15회라고 했고 지금 펠리칸은 한 30회라
30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은 대략 이렇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고요. 캐나다 남부, 그다음에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일부를 포함하더라. 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스카이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제 그 영상 찾아보시면 블랙스카이 최근 영상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래닛 랩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